네, 이번 시간에는 P2P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한국 P2P 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P2P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각각의 업체들이죠.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회원사 소개에 들어가면 이 금융협회에, P2P 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P2P 금융 플랫폼, 다른 말로 하자면 P2P 투자 업체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네 가지 업체를 선별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네, 바로 여긴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동영상에서 각각의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보여드리면 그 업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 업체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네, 여기 보면 대환대출, 개인자금, 사업자금, 여러 일종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것들이 개별적인 P2P 투자 상품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개인자금인 부분을 좀 클릭을 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 상품의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출자는 35세 남성으로 보험 설계사로 재직 중입니다. 8% 대출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8% 심사팀은 본 대출자의 연체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제공된 대출자의 신용 및 기존 대출 정보는 KCB 2017년 8월 3일 기준입니다. 네, 이걸 보면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담보를 잡는다던가 특정한 조건을 거는 게 없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이 8%라는 8%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8%, 8%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의 P2P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특징은 여러 가지 방식의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특정 개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돈이 좀 필요할 때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주거래은행에서 받죠. 근데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좀 심사 기간이 걸린다던가, 그런 이유로 P2P 업체를 이용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의 형식으로 여러 명의 개인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이렇게 대출을 시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대가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예상 수익률로 10.1%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의 P2P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지금 보시는 8%라는 8%라는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게 첫 번째 유형인 신용대출, 개인 신용대출의 형식의 P2P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테라펀딩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부동산 담보채권 투자 상품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두고 투자 상품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 테라펀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채권의 투자 상품을 주로가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채권 중에서도 건축자금 대출에 특화되어서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P2P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중에 한 곳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가평 맹호부대 인근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건축을 새로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용도로 이 테라펀딩 플랫폼이 유명하게 이용이 되는 곳입니다. 아까처럼 개인이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상품에 투자가 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6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4천 3백만 원이 모인
현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상품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테라펀딩의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P2P 상품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만 원까지 모집을 하는 그런 좀 대규모의 펀딩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좀 형편이 어려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실체가 있는 사업에 내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인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뭐 그렇다고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반드시 안정적이고 개인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안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업계의 통념상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통념상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공통된 생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대출인데요. 지금 이 테라펀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도 신축 사업, 그러니까는 건축 자금에 필요한 돈을 대출 받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곳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소딧이라는 곳인데요. 이 소딧 역시 부동산 담보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P2P 투자 업체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경기 양주시 백서급 토지 1차 선순위, 그리고 여기 보면 담보 유형 NPL 질권 담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NPL이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설명이 기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까처럼 신축 자금에 들어가는 자금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뭐 큰 범주로 보자면 부동산 담보인 거는 맞는데 근데 여기만 보셔도 부동산 유형이 토지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건축을 새로 올리는 거에 내 투자금이 들어간다 치면 여기에는 토지를 담보로 한 곳에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이니까는 봤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안정적일까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유형 중에서 나랑 맞는 곳이 무엇인지 정도는 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소딧 보여드리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P2P 투자의 유형, 종류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담보 P2P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시소 펀딩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계라던가 아니면 옷이라던가 신발 뭐 그런 여러 가지 동산을 담보로 해서 펀딩을 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이 명품 시계, 가방 및 주얼리를 유통하는 사업체가 지금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 중인 이 시계, 가방 및 주얼리를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3억 원을 대출받는 그런 시스템에 내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부동산보다 동산담보가 위험할까?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각 P2P 업체들의 대표라던가 뭐 이사들, 관계자들을 좀 많이 만나본 편인데요. 각 업체의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각자가 취급하는 것들이 안전하다고들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위험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 투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동산담보를 취급하는 곳의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보다 동산담보가 안정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인 개념상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게 동산담보대출이고요. 동산담보대출보다 안정적인 게 부동산담보대출이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시장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정답을 내려주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보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동산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사전에 판단 자체를 막아버리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정도만
지금 자리에선 말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P2P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P2P 투자 상품을 선별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